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4일 바이든 날리면 보도의 주역인 MBC의 이기주 기자는 의료 대란에 대해 이렇게 밝혔었지요. 디올백도 아니고 도이치모터스도 아니고 바이든 날리면도 아니고 최상병도 아니고 친일 뉴라이트도 아니었다. 뚝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고 있는 듯. 그런데도 잘 돌아간단다. 언제는 카트 끌고 마트 돌더니 언제는 또 응급실 가서 악수하고 아비 교환이 따로 없다. 진짜 잘 돌아간다. 아주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10여일 후 갤럽은 윤석열 지지율 20%를 발표했고 이 결과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는가? 윤석열 씨가 대통령 심리적 탄핵의 마지노선 20%에 딱 걸렸다. 지지율 20%대면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고 10%대로 떨어지면 대통령 탈당 얘기가 나올 것이란 게 중론이다. 오늘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전체 지지율은 20%, 부정평가는 70%를 기록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더 심각하다. 첫째,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40%를 넘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대구 경북은 35%, 70대 이상도 37%다. 지지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 둘째, 여론의 중심이랄 수 있는 충청권에서 19%를 기록했고 부울경도 겨우 22%다. 윤석열의 지역 기반이 무너지고 가뭇 없이 사라졌다. 셋째,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더 처참하다. 18세에서 29세는 13%, 30대는 18%, 40대는 충격적인 고작 8%, 50대는 16%, 60에서 70대만 30%대다. 완전 폭망이다. 임기 절반도 못 채우고 탄핵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추석 인사 단위로 다녀보니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엄청 세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쌍끌이로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추석 밥상은 단연코 탄핵이 1순위일 것 같다. 다 자업자득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지난 7일 촛불 집회에서 정영준 의사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었지요. 전공의가 나가고 나니까 윤석열 씨가 걸핏하면 의료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개혁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전공이 나가자마자 비대면 진료라는 거를 지금 전면 허용했습니다. 뭐 비대면 진료 할 수 있죠. 근데 이 비대면 진료 중개 앱이랑 이 중개하는 뒤에서 그 봐주는 회사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대기업입니다. 재벌입니다. 민간보험사입니다. 투기 세력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비대면 진료라고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공적인 앱을 만들고 공적 서비스로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의료대란이 되니까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위원장이 제약바이오협회장입니다. 제약업체랑 바이오협회 대변하는 사람이 의료개혁 위원장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위원회에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민영보험사의 협회장,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계획을 보면 삼성생명 같은 민간보험이 병의원의 진료비를 납부하고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료개혁이라는 것이 민간보험이 의료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가격과 대상,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어딥니까? 미국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의료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의 상당 부분은 미국식 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의료제도 엉망진창이라서 미국 국민들도 다 바꿔야 되고 오바마도 바꿔야 된다는 그 의료제도를 왜 한국에 가져오려는 것입니까? 오로지 이것은 재벌들과 민간보험사만을 위한 것입니다. 의료 민영화하자고 의사 늘리고 의료대란 부추기고 응급실 뺑뺑이 조장하는 이 정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봐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정부가 벌이고 있는 거짓 의료개혁을 방치하고 응급실 뺑뺑이 하고 있고 계속 거짓말하는 대통령 놔두면 미국처럼 돈 없으면 집에서 찢어진 상처를 직접 바늘로 꼬매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름 아닌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지지했던 함익병 의사도 CBS 박재홍 한판 승부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일갈했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잘못한 사람이 결자 해지하면 끝나요. 그래서 그럼 이제 원점 되돌리기에는 수시가 진행 중이어서 안 된다라고 또 말하거든요. 30초 나왔습니다, 원장님. 사람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의 목숨이 점점 쌓여있는데 지금 뽑지도 않은 학생들 갖고 뽑아내 자르는 것도 아니고 수능제도 한번 바꾸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믿고 그게 2,000명 증원하겠다는 그거 믿고 입시 보는 걸 갖고 그 입시가 2년 전에 공부한 것도 아니고 몇 달 전에 예. 말도 안 되는 입시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거 유예하면 되지. 그거 뭐 대단한 일입니까? 아하, 충분히 조정 가능한데 엄살이다.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뽑았냐고요. 뽑았는데 너 나가라는 건 또 다르지만 아하. 그 입시 제도가 언제 생겼어요? 인생이 입시생들은 또 인생에 걸린 그 문제니까. 인생에 걸린 게 예. 작년에 발표된 것도 아니잖아요. 몇 달 전에 해서 막 급조한 거잖아요. 13일 대한의사협회 브리핑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지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이번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거 아니냐는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전공의들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냐는 야당 측 비판에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지금도 우리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 법인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도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입니다.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논란으로 수험생들이 겪어야 할 혼란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아무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3천여 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 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간 혼란이 지속됩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될 리가 없겠지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도요. 재임 중에 한미 FTA 타결하고 제주 해군 기지 건설하시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평가하는 것은 한미 FTA와 제주 해군 기지를 그러한 반대를 겪어가면서 본인의 지지자들이 떠나는 것을 겪으면서 그 일을 해낸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한 대통령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단순하게 이거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좋은 것이고 이게 대통령이 갈 길이다. 반드시 그렇게 대통령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은 대통령님대로 필요한 일을 하실 거고 국가와 민족과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14일자 보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국민들을 위한 일이었다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라는 윤석열이 회의석상에서 참모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밑도 끝도 없는 히어로뽕에 취해 전 국민을 현재 위험에 빠뜨리고 의료 시스템 붕괴로 미래에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될 윤석열 정권을 최대한 빨리 종료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지율 10%대 진입하면 국힘이 먼저 윤석열을 버릴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